안녕하세요. 비빌로 홀릭입니다. 벌써 2월 둘째 주인데요. 날씨가 아직은 춥네요. 테슬라 기사를 많이 접하다 보니 요즘 전기차에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번엔 전기 트럭에 관한 기사가 있어서 읽어봤습니다. The New York Times 2022년 1월 20일자 기사입니다. 작년 가을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트위터를 통해 리비안이라는 전기 트럭 회사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베조스는 리비안이 내가 만나본 최고의 기업가들 중 하나라며 극찬을 한 후 그런데 아마존이 주문한 전기 트럭은 어디에 있는 거냐? 라며 뼈있는 한마디를 남깁니다. 리비안은 10만 대의 전기 트럭을 아마존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했었는데요. 공급에 차질을 겪고 있다고 해요. 아마존은 전기 트럭이 아주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물류 사업을 확장하면서도 2030년까지 배송량의 절반을 탄소 중립적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와 같은 전기 승용차들은 많이 발전했는데요. 트럭과 같은 상업용 전기차의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해요. 트럭은 무거운 짐을 많이 실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리비안은 지난 12월까지 아마존에게 전기 트럭 10대조차도 공급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10만 대를 공급하기로 계약했는데 10대도 공급을 못했다니 아마존이 뭐라고 할 만도 하네요. 다른 전기 트럭 회사들의 생산 속도도 리비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올해 1월 아마존은 스텔란티스로부터 수천 대의 일렉트릭 램 밴을 구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임러에게도 1,800대의 전기 트럭을 주문했고요. 이것도 모자라서 아마존은 인도의 자동차 회사인 마힌드라와 파트너십 제휴를 맺고 2025년까지 1만 대의 3륜 전기차를 확보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아마존이 사업이 계속 확장하면서 앞으로 배송을 배송회사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해야 할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배송업체와 계약을 해서 글로벌 배송 물량의 절반은 아마존이 직접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내 배송은 그보다 더 훨씬 많이 하고 있고요. 팬데믹으로 온라인 쇼핑 물량이 증가했는데 한편으로는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니 전기차를 많이 구매해야 하고 이래저래 도전 과제가 많다고 합니다. 한편 배송 트럭이 전기차로 바꾸기에 유리한 면도 있다고 하는데요. 배송 트럭은 하루에 100마일, 즉 160km 이하로 운행하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 아주 크지 않아도 된대요. 옛날 조선시대 파발마처럼 배송 트럭도 한 지점에서 다른 한 지점으로만 이동하는 릴레이 방식인가 봐요. 일반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원하는 거리만큼 멀리 운전해서 가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 아주 커야 한대요. 그래서 배터리 용량 측면에서는 전기 트럭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배송 트럭은 대부분 낮에만 운용하고 밤에는 쉬기 때문에 야간에 충전할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는 점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또한 전기 트럭은 변속기가 없고 잦은 출발 정지에 빨리 닳아 없어지는 부품들이 없기 때문에 유지 보수 면에서도 편리하다고 합니다.
2019년 11월 아마존의 베조프는 리비안 전기 트럭을 사상 최대량으로 주문하면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데요. 그 당시에 2024년까지 전기 트럭 10만 대를 운영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는데 이후 전기 트럭 공급이 어려워지자 2030년까지로 말을 바꾸었죠. 아마존은 전기 트럭에 최소 13억 달러, 한화 약 1조 5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아마존이 4년 동안 리비안 트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래요. 리비안이 올해 초까지 1만 대의 전기 트럭을 공급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죠. 실패했지만요. 리비안은 지난 11월 공시에서 2025년까지 아마존의 전기 트럭 전량을 공급할 것이다 라고만 밝힌 상태라고 하네요. 전기 트럭에 관심이 있는 곳이 아마존만은 아니래요. 글로벌 물류회사 페덱스는 204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8년간 수만 대의 전기 트럭을 구매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브라이트랍이라는 곳에서 5대의 전기 트럭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브라이트랍은 GM의 전기 트럭 사업부래요. 아마존의 라이벌인 워마트 또한 브라이트랍으로부터 전기 트럭을 구매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테슬라가 판매와 주가 상승, 2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면서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 트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포드의 경우 내연기관 트럭을 많이 생산하는 회사인데 최근 전기 트럭 생산을 시작해서 몇 달 후면 딜러와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해요. 전기 트럭 스타트업 중에 어라이벌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런던 기반의 이 회사는 전기 트럭과 전기 버스를 만드는 곳인데 올해 미국에서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모든 전기차 스타트업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카누라는 스타트업의 경우 10년 이상 사업을 해왔는데 전기 트럭으로 주력 사업을 바꾸려고 시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카누의 전기 트럭이 연방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서 작년에 41대의 전기 트럭을 리콜 조치했다고 하네요. 워크홀스라는 그룹도 전기차 사업을 접을까 말까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요. 워크홀스는 1년 전에 미 우정국에 전기 트럭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가 이행하지 못해 주가가 폭락했다고 해요. 다시 아마존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아마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 트럭 충전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은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래요. 충전 설비도 필요하고 그 설비를 운용하는 인력도 필요하죠. 게다가 충전소도 지어야 하니까요. 아마존은 효율적인 루트를 개발하고 있고요. 언덕길 주행이나 에어 컨디셔닝처럼 전기를 많이 쓰는 요소들에 대해서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전기 트럭은 거부할 수 없는 대세가 되어가는 것 같네요. 여러분 혹시 커런트 워라는 영화 보셨나요? 1800년대 중후반 촛불 켜고 석탄기차 타던 세상에서 전구 켜고 전기로 기계를 돌리는 세상으로 변화하던 시절 에디슨과 테슬라,
웨스팅하우스 같은 사람들이 전력 패권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역사를 다룬 영화인데요. 요즘 전기차 기사들을 보며 이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전기차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제가 읽은 기사들을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어 행복하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비빌로 홀릭이었습니다.